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대가들은 뭔가 끊임없이 그 분야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로 뛰고 현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해캐라님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네. 1층에서 이게 그 보이드라 그러는데 네. 위에 천장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로비가 굉장히 좁지만은 네. 이렇게 뚫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개방감을 제가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생각한 게 물론 이제 이 건물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층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도 이렇게 그려보고 물론 이제 스케치업으로 어느 정도도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느껴보고 이 정도보다는 보이드가 좀 더 커야겠구나. 그래서 빛 더 개방감이 어떻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참 제가 이제 또 원래 이제 알고도 지냈지만 제가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학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서 또 1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빅딜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아오셨고 또 이를 통해서 독립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좀 이슈가 되기도 좀 했지만 뭐 일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한때 이제 바람 불 때 좋아가지고 그때 막 건물로 돈 벌고 뭐하고 막 나 뭐 몇백억대 자산가다 뭐 천억대 자산가다 뭐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이빨 까고 네, 이런 경우들이 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해캐나님을 제가 만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남자는 이 MSG가 없어요. 담백해. 뭔가 이렇게 막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좀 할만한데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또 목소리도 되게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엄친아적인 이런 느낌은 있지만 느낌적인 느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사자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천억대 부자야 뭐 막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 이거는 뭐 거의 없고 다 그렇죠. 남의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이제 신해캐나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 오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디벨롭도 다양하게 많이 좀 해 보셨는데 요즘에 이제 혹시 좀 기억이 나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이제 내가 해봤던 것 중에서 정말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건이 좀 있을까요? 저희 친형도 변호사고 네. 처형도 변호사인데요. 제가 그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중에 사기꾼의 비율이 몇 프로인 것 같냐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95% 이상이 변호사 분께서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90% 그냥 95% 이상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도 보면은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요새 그 유형 있잖아요. 믿고 걸러야 되는 네, 유형. 믿고 누구가 돈 많다고 자랑한다. 네. 뭐 누구 안다. 딱 그 믿고 걸러야 되는 그냥 유형. 알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만. 그러니까요. 인사만 했는데 아는 거야. 야, 아니 근데 이게 확률 95%나 그러니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마치 백마탄 왕자를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것처럼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어떤 이런 것을 막 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뭐 누구를 안다, 내가 뭐 엄청난 자산가다 이러신 분들이 한테 좀 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전부 다 이런 분들은 사기꾼이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믿고 거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게스트분들 모실 때 진짜 우리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아, 많이 쓰죠. 네, 뭐 혹시라도 뭐 사자나 뭐 이상한 분들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좋은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검증된 분들 위주로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게스트분들을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게스트분들의 등기부등본을 한두 개 정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통장 까봐야 돼. 맨날 통장 까봐야 돼.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돈 많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변에서 돈 빌려주세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세금 잘 내고 이제 한번 볼까요? 돈 많다고 할 이유가 아니면 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숨어 다녀야죠. 그렇죠. 저번에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정말 돈이 많은데 아무도 자기를 몰랐으면 좋겠대. 그 유명한 짤이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이야기였고 하나는 이제 명도 이야기인데요. 네. 자금 조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전에 프로젝트를 할 때 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은행에서 그 RTI에 걸려가지고 대출이 나오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RTI가 뭐예요, 그때? RTI가 그러니까 이 나오는 임대료 대비 대출 이자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제 기억에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은 네. 그 임대료 관리비 수입을 그대로 인정을 대부분 해주는데요. 그렇죠. 비어 있는 것들은 감정평가사가 예상한 임관리비의 70%만 인정을 해줘요. 동실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새로 리모트 다 내보내고 다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임관리비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대출금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금 조달을 하고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채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엑싯을 하는 건데 이 명도가 아니면 뭐 공사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 당시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자금 조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지인들한테. 근데 하루는 그 한 형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빌려줄게. 근데 지금으로부터 3달 후에. 왜냐하면 그때 그 자산 잔금이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3달짜리를 빌리러 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 형님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장기로 돈을 빌리고 뭐 한 1년, 2년 빌리고 근저당 다 잡아주고 원천세 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저한테 이건 투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로 빌리는 건 이거는 진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12%를 뭐 연 12%를 준다고 하더라도 2개월을 빌리면은 연 12%가 아니고 그렇죠. 2%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후배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그 친구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후배한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집이 1층이니까 네.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사실 대화 내용은 그랬어요. 야 누구야? 얼마 몇 개월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요. 그래 형 딱 이러고 나도 근데 형 물어볼 게 있는데 하고 그냥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빌렸어요. 와.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밥을 숟가락 딱 드는데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빌렸어. 딱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네. 퍽 주저앉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요? 네. 돈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해결되니까 다리 힘 풀렸구나. 예.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걸 보고 내가 가족들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금을 좀 잘 세팅을 한 후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경란 대표님처럼 이런 오랜 경험과 이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제 코로나 때 건물 꼬마 빌딩이 유행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엄청 규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꼬마 빌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연 25% 막 20%씩 막 올라갔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살 때 완전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사겠습니다 했는데 막 당일날 안 나타나고 뭐 음. 금요일 2시에 만나게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차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으니까 물건이 나오는 순간 그때 제가 7월 15일 저녁에 수요일이었거든요. 7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날짜 잡아주십시오. 5분 만에 그냥 결정했어요. 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어쩔 수 없이 여행 갔다 오고 그 다다음날 토요일날 그냥 계약했어요. 그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아. 은행에서 제대로 알아보는 거, 뭐 감정평가, 설계, 그다음에 내부 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못 체크하고 샀어요. 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아니, 그렇게 지금 내가 아는 우리 민경란 대표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었더라 보여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물건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내분이 주저앉을 만큼 뭔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네. 결론이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요. 네. 3년 보유했는데 투자금 대비 그러니까 100원을 그러니까 2배 이상 네.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네요, 수익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네. 우리 디벨롭 사업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는 그렇죠. 신축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어떤 장세에 대해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그리고 또 뭐 최근에도 나왔지만 건물 공투에다가 잘못되고 이런 케이스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도 크게 어떤 큰 리스크 없이 사실 할 수 있는 반면 이런 건물 투자도 사실 잘못하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불렸는데 어떤 상업용 꼬마 빌딩 이거 잘못했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이제 자금 조달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해 주신 게 명도잖아요. 네. 네, 그럼 명도에 대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또 그 이제 5층에 주택 6세대가 있었어요. 주택 6세대가 있었어요. 6세대. 네. 네. 그 위까지 하면 이제 총 8세대였는데요. 그 중에 한 세대 그 마지막까지 안 나가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새로운 건물주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러니까요. 근데 기간이 안 끝나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야죠. 엄청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다리를 다쳐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니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모시면서 태워드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집을 보여드리겠다. 근데 그분이 왜 제가 싫대요. 왜 제가 당신 차를 타야 되네요. 사실 저도 겁났죠.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뭐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쪽 보증금 임대차 조건을 아니까 그 보증금에 맞춰서 여러 물건들을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아예 동영상으로 이렇게 쫙 찍고 제가 엑셀로 표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뜨르표 이런 임대차 조건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합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때 딱 바뀌시더라고요. 이 독사는 네, 도저히 안 돼. 끝까지 물고 하겠다 싶어서 그때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골라드린 집은 안 고르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고르셔가지고 합의금 받고 나가셨어요. 근데 나는 이런 독사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민폐를 끼치는 독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필요한 거를 열심히 독사처럼 찾아다니시면서 이걸 찾아서 해드리니까 제가 봐서는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명도가 재밌는 게 처음에는 뭐 야이 삐막 삐삐 육두문자 나오다가 싸우다가 정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딱 합의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제가 돈 드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장님으로 바뀌어요. 합의가 끝난 직후에요. 돈 어떻게 벌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사람을 잘 상대해서 명도만 전문적으로 잘 하셔도 그러니까 명도만 하는 순간 그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10년 갱신권 쓰고 이러니까 명도하는 기술, 사람 상대하는 기술만 있어도 밸류 애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재건축 투자한다고 뭐 재개발 그런 자기가 조합장 되는 것도 아닌데 투자해갖고 그냥 한없이 지연시키느니 내가 그런 사람 설득하는 스킬이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거창하게 건물을 뭐 예쁘게 짓고 뭐 거기까지도 안 가고요. 그냥 사서 내보내고 다시 파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디벨로퍼는 디벨로퍼잖아요. 그죠. 그 단계에 있는. 그건 뭐 지주 작업이 그건 매수 단계인 거고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디벨로퍼가 되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못 하겠는데 일반인들 아니 왜냐면 자금 뭐 신축할 거냐 리모델링 할 거냐 용도 변경 할 거냐 용도 해야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A부터 Z까지는 거의 다 내가 지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이야기 아마 네. 그런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디벨로퍼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PM 네.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고 그런 건물주나 개발하려는 사람, 지식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도 많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민경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제 본인 투자도 하시면서 네. 이제 그런 역할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풀 프로젝트를 도와드리지는 않고요. 네. 부분적으로 뭐 요청하시는 거 도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네. 디벨롭 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렇죠. 읽다 보니까 정말 저도 평소에 항상 관심이 많았지만 네. 또 막 꿈틀꿈틀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곤 하는데 네. 끝으로 네. 디벨로퍼를 꿈꾸는 초보 디벨로퍼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모든 투자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막 5% 10%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담보 대출이 아니고 PF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심하고 막 지금 요새 뭐 문제되는 뭐 PF 134조 뭐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바뀐 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PF 대출을 해줄 때 자기 자본 비율 20% 넘겨야지만 더 대출이 그러니까 PF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세웠는데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원 있는데 1,000원짜리 프로젝트를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200원짜리 300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성공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무모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그 공기가 늘어나서 그런 작은 시행도 2년 이상 걸리는데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사업을 너무 큰 규모는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항상 결국에는 쫄보 투자자가 롱런 하는 것 같아요. 네. 쫄보 투자자. 네, 쫄보 투자자. 뭔가 이제 과감하게 막 내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100원이 있는데 내가 1,000원 먹으려고 그래. 이러다가 먹을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칭찬받은 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엑시트한 거 보통은 작년에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엑시트했으면 그 다음에 200원짜리 하거든요. 꽝 크게는 안 하더라도. 근데 저는요 100원짜리를 하고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팔고 네. 70원짜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히려 줄여서.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내서 그랬죠. 저도 제 스스로를 되게 칭찬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한 이유는 그것도 강남인데 강남에 그렇게 조그만한 물건은 너무 희소하다. 희소한 물건에 다시 한 번 더 예. 투자를 하셨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네. 한 번에 큰 거 해가지고 여러 사건을 겪는 것보다 그렇죠. 좀 작게 해서 여러 번 그 사이클을 굴리면서 네. 그걸 습득하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딱 한 방에 딱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런 마음을 없애고 네.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그쵸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야지 롱런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도 우리 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투자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는 항상 네. 제가 건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디벨롭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죠. 네. 그리고 작게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해본 적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하면서도 느끼는 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정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우리 시네케라 민경남 대표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좀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다라면 네. 나중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와 주셔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네.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디벨롭이나 그다음에 밸류업 그다음에 혹시 이제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또 시네케라 우리 또 민경란 대표님 또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또 가서 영상도 좀 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댓글들 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치고 TV는 앞으로도 정말 이 해당 업계 최고로 신뢰하고 검증된 이런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민경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